내 이름은 이도현이다. 올해 45, 평범한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그날까지는 정말 평범한 삶이었다. 그 검은 우산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저녁, 장맛비가 서울 전체를 적시고 있었다. 6월 말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를 감쌌고 회색빛 구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일기예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우산 없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15년 차 보험 설계사인 내 인생은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내 미영과는 결혼한 지 17년째,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와 함께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골목길을 돌아서는 순간 그것을 발견했다. 가로등 아래 놓인 검은 우산.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다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우산은 낡았지만 품질이 좋아 보였다. 검은색 천에 견고한 뼈대, 그리고 나무로 된 손잡이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누가 버린 걸까? 우산을 집어들자 손잡이에 작은 명찰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죽으로 된 작은 태그의 볼펜으로 또박또박 써진 이름. 박서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비에 젖은 상황에서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우산을 펼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이 따뜻한 여름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겨울에 찬 공기 같았고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한숨을 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이 우산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나는 우산을 현관 옆에 세워뒀다. 아내 미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다. 여보, 우산은 어디서 났어요? 미영이 젖은 내 양복을 보며 물었다. 길에서 주웠어? 주인 이름도 적혀있던데.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야.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비 오는 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애절하면서도 서늘했다. 왜 가져갔어요? 라고 계속 반복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뒤돌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형 보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 김 사장이라는 고객이었는데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 만나며 상품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하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전 확신에 차 있었는데 같은 날 저녁 아들 준호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다. 체온을 재어보니 38.5도였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그냥 열만 났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열제 드리고 경과를 봅시다. 그 주 내내 불운이 연달아 일어났다. 또 다른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고객과의 미팅도 연기됐다. 미영과는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을 했다.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들이 모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 요즘 왜 이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불운의 시작점이 우산을 주운 그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설마 우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섰다. 나는 명찰에 적힌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몇 가지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서진 32 실종 의문의 교통사고. 박서진은 10년 전인 2014년 6월 장맛비가 내리던 밤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실종됐다. 며칠 후 한강에서 그녀의 차량이 발견됐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빗길에서 핸들을 잘못 돌려 강으로 빠진 사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요. 게다가 그 길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길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박서진의 직장과 주소를 확인해보니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고객이었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나는 서둘러 회사로 갔다. 오래된 고객 파일을 뒤져보니 정말로 있었다. 박서진의 파일이. 그리고 담당자 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10년 전 나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박서진은 내가 담당한 몇 안 되는 고객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 실수를 했다. 중요한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빠뜨린 부분이 있었다. 그 결과 몇 개월 후 박서진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의 보험금 청구가 거부됐다. 내가 놓친 조항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원비를 위해 보험금이 절실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약 조건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그때 그분이.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여러 번 회사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미 처리된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때 신입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다른 팀으로 발령받으면서 그 일을 잊어버렸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구나. 죄책감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우산을 볼 때마다 박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다. 비 오는 길에서 박서진이 나타났다.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 왜 이제야 기억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미영은 내가 요즘 이상하다며 걱정했다. 여보, 요즘 밤마다 잠꼬대를 해요. 누구한테 사과한다고?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열도 계속됐고 회사에서는 또 다른 계약이 취소됐다. 그 우산을 버려요. 미영이 절규했다. 분명히 그 우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히 우산을 버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였다. 며칠 후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우산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다시 세워져 있었다. 미영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버렸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그제야 확실해졌다. 박서진의 혼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10년 전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자료를 뒤져보니 당시 박서진의 사건이 단순한 직원 실수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했고 나는 그저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책임을 면해주지는 않았다. 박서진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실수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박서진의 일기장도 찾을 수 있었다. 도현 씨가 실수를 인정하고 도와준다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왜 연락을 받지 않을까? 그녀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해 볼 생각이다. 안 되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사라졌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결심을 굳혔다. 1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미영과 큰 싸움을 했다. 정신 나갔어요? 왜 굳이 그런 걸 다시 들춰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10년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그 사람이 죽었어. 내 잘못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내 결정을 지지해줬다. 그래요,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죠. 준호에게도 설명해야 했다. 아빠가 예전에 실수를 했어.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했어.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 준호는 어리지만 상황을 이해했다. 아빠, 잘못한 건 사과해야 해요. 기자회견 전날 밤 나는 박서진의 납골당을 찾아갔다. 검은 우산을 들고 그 앞에 섰다. 서진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날 밤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는 10년 전 박서진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내 실수와 회사의 은폐, 그리고 그로 인한 그녀의 고통을 낱낱이 밝혔다. 저는 10년 동안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파장은 컸다. 회사에서는 나를 해고했고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며칠째 계속되던 준호의 열이 완전히 내렸다. 엄마, 몸이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현관에 있던 검은 우산도 사라져 있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여보, 잘했어요. 그날 밤 늦게 나는 다시 그 골목길로 갔다. 10년 전 우산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번에는 우산이 없었다. 대신 가로등 기둥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평안하세요. 마이너스 서진.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을 내려놓고 나를 용서해준 박서진에게 감사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작은 보험 대리점을 차려서 정직하게 일을 시작했다. 고객들에게는 항상 진실만을 말했고 절대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욱 편안했다. 1년 후 나는 박서진 재단을 만들었다. 보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이었다. 박서진의 어머니도 재단에 참여해 주셨다. 서진이가 이런 일을 원했을 거예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실수로 고통받는 사람들, 보험회사의 부당한 처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며 법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영도 재단 일을 도우며 내 변화를 자랑스러워한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박서진을 생각한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처럼 이제는 정말 편히 쉬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 역시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검은 우산의 비밀.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메시지였다. 박서진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산을 주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서진이 나를 선택한 것이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그녀의 간절함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끈 것이다. 검은 우산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은혜의 선물이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비속을 걸으며 생각한다. 어디선가 박서진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 역시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고. 검은 우산의 비밀은 그렇게 끝났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원한이 아닌 화해로. 그것이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